외국 자회사 등에 대한 수입 배당 외국물산입에 대한 얘기를 더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까 잠깐 기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중과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법인이 국외에서도 한 번 내고 국내에서도 냈다면 이것도 이중과세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안에서 A 회사한테 세금을 내게 하고, 그리고 남은 소득을 B한테 분배를 했더니 갑한테 분배했더니 또 갑한테서 또 한 번 과세하고 하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세금이 두 번 과세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중과세라고 하는데, 근데 갑이라고 하는 법인이 국외에 이제 해외 현지 법인 출자해서 해외 현지를 만들었고, 해외 현지 법인이 세금을 냈고 남은 소득을 갑한테 분배를 해가지고 배당을 해가지고 갑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게 된다면 사실 얘는 무슨 과세 문제가 없다,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연결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아까 또 잠깐 했으니까 이제 국내에 갑이라고 하는 법인이 있고 국외에 여기 얘가 지점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만 500 벌었고 국외에서만 100을 번 거죠. 그럼 여기서 세금을 내는데 요 세금은 누가 내는 거다? 갑이, 지점이니까 갑이 외국에서 내는 거다. 여기서 세금 20원 낸 거예요. 그럼 이거 내고 그 다음에 여기 100 벌었고 20 냈으니까 사실 남은 게 얼마죠? 80. 그 80원을, 왜냐면 100이 벌어들인 소득이니까 이게 이제 수익이 될 거고, 얘가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이 될 거고, 세금 20원을 냈으니까 그 20원은 얘가 어떻게 회계 처리하게 되냐면 20원 낸 것만큼 얘가 내는 거니까 현금 나가면서 그 비용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세금까지 딱 내고 나면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80원이 돼가지고 580원, 500원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거 국외에서 100 내고 20% 세금 냈으니까 남은 거 얼마? 80원을 국내에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내외 소득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580이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세율을 곱해가지고 또 세금을 내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80원은 여기서 세금 내고 남은 걸 갖고 왔더니 여기서 또 내고, 무슨 과세 문제가 있으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갑이 외국에서 한 번 내고 국내에서 한 번 내고 국제 간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이중과세를 조정해 줄 거냐? 얘도 이중과세를 조정해 줘요. 나중에 뒤에서 공부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외국납부세 공제라고 해가지고, 외국납부세 공제라고 해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우리나라에서 세금 낼 때 세액 공제를 해줘가지고 이중과세를 조정해 줘요. 간단하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볼 거니까. 일단 이중과세, 그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할 때는 소득 자체를 세전 소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은 얼마냐? 자, 세금을 안 냈다면은 여기서 20원 낸 걸 빼고 80원이 합해졌잖아요. 그리고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됐죠? 20원만큼 현금 세금 내면서 세금과 공과라고 비용 처리가 됐을 텐데, 걔를 송금 불산입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소득 자체를 얼마로 만들어요? 전 소득인 국내에서 얼마? 500, 국외에서 얼마? 100. 세금 내기 전에 국내 500, 국외 100이잖아요. 세전 소득인 얼마로 만들어요? 600원을 만들어요. 이 세금 내 가지고 20원만큼 비용 처리된 걸 송금 불산입 해가지고, 그래서 소득 자체를 일단 뭘로 만든다고 해요? 전 소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20원만큼 세금 낸 거를 뭐 하면 되죠? 송금 불산입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소득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거니까 600.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세율을 곱해요. 그럼 세율을 곱하면 이 산출세액이 600에 20% 되는 거니까 얼마? 120이 되잖아요. 이렇게 세전 소득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구한 다음에 여기 가산한 금액이 외국에서 세금 낸 거잖아요. 세금 낸 금액을 이제 세액공제 정도로 빼는 거예요. 세액공제를 이렇게 해줘요. 결국엔 납부한 세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100원. 결국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얼마? 500원에 대해서만 딱 세금 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이중과세가 완벽하게 이중과세가 조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걸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소득 자체를 뭘로 만들어서? 소득 자체를 세전 소득으로 만들어요. 세금 낸 금액 비용 처리한 거를 송금 불산입 해가지고 세전 소득은 얼마로 만들어요? 600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세율 곱해가지고 산출세액 구한 다음에, 그리고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정도를 빼게 되면 완벽하게 이중과세가 조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을 나중에도 이제 얘기하는데 귀속제도라고 해가지고요. 임퓨테이션 제도라고 그래요. 임퓨테이션 제도 이런 식으로 이중과세 조정하는 방법을 소득을 어떻게 만들고요? 소득을 세전 소득으로 만든 다음에 세율 곱해가지고 산출세 구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세전소득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산 조정을 했던 20원을 세액공제 형태로 빼게 되면 완벽하게 이중과세가 조정이 된다. 이걸 우리가 외국납부세 공제라고 하고요. 이렇게 외국납부세 공제는 무슨 제도에 의해서 임퓨테이션 제도에 의해서 소득 자체를 일단 뭘로 만든다고요? 세전 소득으로 만들고 세율 곱해 산출세 구한 다음에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세액공제 형태로 빼게 되면 완벽하게 이중과세가 조정이 된다. 결국에는 그 결과치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딱 세금을 내는 그렇게 된다. 완벽하게 이중과세가 조정이 된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 외국납세 공제가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어가지고 이게 한도가 있어요. 사실은 만약 한도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되면 완벽하게 이중과세가 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도가 있어가지고 한도가 좀 심하게 걸리면 세액공제가 예를 들면 한도가 5원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 했어야 되는데 원래 20원을 세액공제해야 되는데 한도가 5원밖에 안 된다. 그럼 5원밖에 세액공제가 안 되니까 완벽하게 이중과세 조정이 안 될 수 있죠. 이거 나중에 공부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로서 국제간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근데 이렇게 외국납세 공제로서 국제간 이중과세를 조정할 때는 소득 자체를 뭘로 만들고 세전 소득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산 조정을 하고 그래서 600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세율 곱해 산출세 구한 다음에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세액공제 형태로 빼면 된다. 만약 한도에 걸리지 않는다면 완벽하게 이중과세가 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도에 심하게 걸린다. 한도에 걸린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얘가 진출해가지고 20원만큼을 갑이 외국에서 직접 낸 거잖아요. 요거를 직접 외국납부세액이라 그래요. 누가 낸 거니까? 갑이 외국에서 직접 낸 거니까 이렇게 직접 외국납부세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국제간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국내 갑이라는 회사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한 게 아니라 외국에다가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A라는 회사에 출자한 거죠. 출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A 회사를 설립을 한 거예요. 해외 현지 법인을. 그래서 국내에서 똑같이 얼마 벌었고 500을 벌었고 그렇죠? A 회사가 100을 A 회사가 번 거죠. 100을 벌었어요. A 회사가 모든 나라의 세율은 20%로 제가 가정을 하고 외국에 세금 얼마 냈고요. 20원 냈고요. 남은 소득을 얘한테 이제 뭐 하는 거죠?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얘가 출자를 40% 했다고 볼게요. 40%. 처음에는 100%를 다 하고 40% 한번 해볼까요? 100%다 했고 그리고 얘가 남은 소득 얼마 남았죠 지금? 80원 남은 걸 다 얘한테 배당했다고 가정할게요. 다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 갑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얼마? 500에 배당으로 인한 소득 얼마? 80. 580. 자, 이렇게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무슨 과세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사실은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누가 냈고 A가 냈고 그리고 갖고 와서 국내에서는 누가 냈고 갑이 내는 거기 때문에 갑이 우리나라 외국에 다 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서 A가 내고 갑이 낸 것도 아니라서 이건 사실 무슨 과세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이건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해. 있지 않은 거야. 이중과세 문제가 없어. 이중과세 조정 안 하니까 얘대로 A 회사는 여기서 얼마 내고 여기는 국내에서 갑은 얼마 내고 그냥 116원 내고 원래는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끝이 나야 돼. 이렇게 끝이 나야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네. 두 가지 조건이 무슨 조건? 지분율 요건 해가지고요. 얘가 지분율 요건인데 지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라고요? 자, 근데 이거는 거기 앞에다가 밑줄 하나 좀 그어두실게. 그냥 지분율이 아니야. 뭐라고 돼 있죠? 거기 보니까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만으로 10%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결권 있는 주식이니까 사실 우선주가 빠지고요, 그죠? 자기주식도 빠지고 그렇죠, 다 빠진 거예요. 우선 여기는 그러니까 의결권 있는 주식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잖아요. 배당만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선주도 빠지고 뭐도 빠지고 자기주식들도 빠지고 빠진 전체 그 걔네들 뺀 주식 중에 갑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거예요.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몇 퍼센트 이상이요?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분 요건은 그리고 엔드입니다. 엔드 보유기간 요건. 얘는 배당 기준일 현재 몇 개월 이상이요? 배당 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갖고 있다 팔았다 갖고 있다 팔았다 해가지고 6개월 이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외국에 있는 A 회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외국 자회사라 그래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얘를 갑의 외국 자회사라고 한다고요. 외국 자회사.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외국 자회사라고 하고요. 만약에 외국에 있는 이 A 회사가 우리나라가 자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만약 얘가 해외 자원 개발 회사라면 지분율이 5% 이상만 돼도 돼요. 그러니까 10% 이상이라고 했지만 이게 얘가 A 회사가 만약 어떤 회사라면 해외 자원 개발 회사라면 5% 이상만 되더라도 외국 자회사를 해줄게. 외국 자회사가 되면 내가 더 혜택이 있거든요. 얘가 낸 세금에 대해서 얘가 얘를 통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외국 자회사가 되면 이거 누가 낸 건데 여기 세금? A 회사가 낸 건데 이거를 갑이 A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낸 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무슨 과세를 조정해 주겠다고요?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좋죠. 그러니까 외국 자회사가 되면 좋거든요. 이중과세를 조정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얘가 해외 자원개발 회사라면은 지분율이 10%가 아니라 몇 퍼센트 이상만 돼도 된다고요? 5% 이상만 돼도 되는 거예요. 혜택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자원이 부족하니까 해외 자원개발 회사면 5% 이상만 돼도 돼요. 그러면 외국 자회사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지금 지분율 몇 퍼센트고요? 지금 100%고 이거 작년부터 취득해서 계속 갖고 있대요. 그럼 배당 기준일 현재 6개월, 작년 초에 취득해서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거야. 배당 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또 무슨 과세를 조정해 주겠다고요?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거 누가 낸 건데요? 이걸 지금 이거 A가 낸 거잖아요. 이거를 누가 낸 걸로 보는 거냐면 갑이 A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낸 걸로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거 누가 낸 거지만 A가 낸 거지만 이거를 누가 낸 걸로 본다고요? 갑이 A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낸 걸로 보는 거예요. 갑이 결과는 갑이 낸 걸로 보는 거예요. 직접은 아니지만 얘를 통해서 간접. 그래서 이거를 간접 외국납세액이라 그래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외국의 자회사가 낸 법인세를 누가 국내 갑이 외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낸 외국납세액이라고 본다. 간접. 우리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간접 외국납세액이 되는 거예요. 간접 외국납세액. 간접 외국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외국 자회사가 낸 법인세액 곱하기 외국 자회사가 벌어들인 소득금액 에서 외국 자회사가 낸 법인세를 빼고요. 그러면 100원에서 20원 빼는 거니까 80원. 이 80원은 배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잖아요. 그중에 갑에게 배당한 금액. 갑 입장에서는 배당받은 금액이니까 수입 배당금. 제가 지금 80원 전액 다 배당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간접 외국납세액은 외국 자회사가 낸 법인세 곱하기 80 중에 80이니까 결국에는 그 20원 전부 다 얘가 남은 80원을 전부 다 얘한테 배당했기 때문에 얘가 낸 법인세는 전부 다 누가 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낸 거라고요. 갑이 A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낸 법인세를 보겠다는 거예요. 결국엔 20원 다 적으니까 20원 곱하기
80원 중에 얼마를 배당했느냐? 80원 다 배당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낸 20원은 네가 다 낸 거야 간접적으로. 자 그래서 이중과세를 조정해 준대요. 자 이중과세 조정하는데 이거를 간접 외국납세액 지금 얼마 나왔어요? 지금 20원. 그 20원만큼을 얘가 낸 걸로 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A를 통해서 낸 걸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외국납세액 공제를 하려면 소득 자체를 뭘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세전소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 얘가 세금을 안 냈다면 그러면 100원을 얘한테 다 배당했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전소득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또 얼마를 더해 주는 거예요? 20원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20원만큼을 더해서 세전소득은 얼마로 만든 거예요 지금? 500과 100 합계 얼마로 만든 거예요? 600. 세전소득으로 만들고요. 외국납세 공제를 하려면 언제나 소득 자체를 뭘로 만들어요? 일단 세전소득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세로 곱하면 산출세액이 얼마 되는 거고요 지금? 120 내는 거고 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낸 외국납세액을 세액공제 형태로 빼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얼마? 500원에 대해서만 딱 세금 내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얘한테서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과세가 안 되네. 이쪽에서 세금 냈고 이쪽에서는 과세가 안 되네. 완벽하게 이중과세가 조정된단 말이에요. 이때 빼는 걸 우리가 외국납세액 공제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누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자 얘가 누구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일단 얘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 외국 자회사가 아니면 그러면 이런 조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외국 자회사가 아니면 이건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누가 냈고 A가 냈고 국내에서는 누가 냈고 갑이 냈으면 갑이 국내랑 외국에서 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서 A와 갑이 낸 것도 아니니까 그거는 원래 이중과세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얼마 내고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116원 내고 원래 끝나야 되는데 근데 얘가 누구라면 얘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외국 자회사라면 그러면 특별히 얘가 A가 낸 거지만 이거를 누가 얘를 통해서 낸 거로 보는 거예요. 갑이 A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낸 세금으로 봐서 걔를 무슨 외국납세액이라고 한다? 간접 외국납세액이라고 해서 이것도 뭐를 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낸 건 아니지만 얘가 낸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간접적으로 낸 걸로 봐서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소득 자체를 또 뭘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세전소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20원을 가산 조정을 하고요. 그래서 얼마로 만들었어요? 600 만들고 세를 곱해가지고 산출세 구한 다음에 간접 외국납세액을 이렇게 세액 공제 형태로 빼게 되면 완벽하게 이중과세가 조정이 되죠. 근데 이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얘가 그런데 이게 한도가 있다면서요. 이게 한도가 있어서 한도에 걸리지 않으면 완벽하게 이중과세가 조정이 되는데 한도에 걸리면 그러면 완벽하게 이중과세가 조정이 되지 않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지금? 이걸 무슨 외국납세액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살짝 한번 바꿔볼까요? 만약 얘가 출자 비율이 10% 이상만 되면 되는 거니까 40%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거 세금 내고 얼마 남았어요 지금? 80원 남았지만 남은 금액 다 배당하나요? 아니죠. 일정 금액은 남겨두고 일정 금액은 배당하겠죠. 만약 얘네들이 30원은 유보로 남겨두고 50원만 배당하기로 결의한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얼마를 배당금으로 주겠어요? 나한테 얼마를 주겠어요? 50원 중에 내 지분율이 몇 %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볼게요. 50원에 40%만큼 내가 배당을 80원 중에 얼마만 배당하기로 결의한 거예요 지금 50원. 근데 내 지분율이 몇 %니까? 그러면은 나 배당 얼마 받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도 만약 얘가 외국 자회사 요건을 추가하지 못했다면 그럼 여기 세금 얼마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얘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한 외국 자회사래요. 자 그러면은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거죠. 자 그럼 간접 얘가 얼마 냈지만 세금을 지금 20원 냈지만 얘가 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낸 외국납세 걔를 뭐라고 한다고요? 간접 외국납세액을 계산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갑이 이중과세를 조정한다는 거잖아요. 갑한테. 그럼 간접 외국납세액을 계산하는데 얼마예요? 간접 외국납세액은 외국 자회사에 낸 법인세 얼마? 20원 곱하기 외국 자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금액 100원에서 얼마 뺀 금액 20원을 뺀 얼마? 80원 중에 나한테 배당한 금액 얼마? 20원. 결과적으로 20원이죠. 그러면은 간접 외국납세액은 그러니까 외국 자회사가 낸 법인세 중에서 이 비율을 곱한 것만큼 내가 외국 자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낸 세금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게 얼마예요? 80분의 20 하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얼마 냈는데 외국에서 A가 20원 냈는데 그중에 갑이 A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낸 세금이 얼마라는 거예요?
5원이란 얘기예요. 아니 얘가 왜냐면 80원을 다 배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중에 얼마만 배당한 거니까. 그중에 20원만 배당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얘가 낸 법인세는 얘가 다 낸 게 아니죠 이제. 그죠? 얘가 낸 법인세 중에서 갑이 A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낸 법인세는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5원. 이거를 간접 외국납세액이라고 한다니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좋아요. 간접 외국납세액 5원은 이제 계산했어요. 얘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얘가 얘를 통해서 낸 간접 외국납세액 5원에 대해서도 외국납세액 공제를 해가지고 이중과세를 조정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일단 그 간접 외국납세액을 어떻게 해가지고요? 가산 조정해가지고 세전소득인 얼마를 만드는 거예요? 525원을 만드는 거죠. 세금 빼고 남은 금액 배당했는데 만약에 과세 얘가 세금을 안 냈다면 25원을 배당받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간접 외국납세액을 더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게 세전소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율 곱해가지고 산출세 구했더니 얼마 나왔고요? 105원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게 된 다음에 간접 외국납세액을 세액 공제 용토로 빼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얼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완벽하게 이중과세가 조정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걸 아까 무슨 제도라고 한다고요? 임퓨테이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귀속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얘가 세금 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이쪽에다가 귀속시키는 거예요. 얘가 낸 세금을 여기다 귀속시키면 그걸 얘가 낸 걸로 귀속시켜. 귀속 임퓨테이션이라는 이게 귀속이란 말이에요. 귀속. 얘가 낸 세금인데 그걸 여기다 귀속시켜요. 얘가 낸 걸로. 그래서 세전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 더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세금 더한 다음에 그러면 세전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산출세 구하고 이쪽에 낸 세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빼게 되면 세금 하나도 내지 않았다면 이만큼 내야 되는데 그렇게 그걸 구한 다음에 그렇게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았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냐. 얘가 낸 세금 여기다 귀속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무슨 소득으로 만들고 세전소득으로 만들고 거기다 세를 곱하면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면 105원을 내야 되는데 외국에서 얼마 냈으니까 5원 냈으니까 여기서 얼마 내면 된다. 100원만 내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임퓨테이션 제도라고 하는 게 귀속 제도. 여기서 낸 세금을 여기다가 귀속시켜요. 그래서 이 소득을 뭘로 만들어요? 세전 소득으로 만든다고요. 그럼 세금을 세전 소득에다 세를 곱하면 나오는 세액은 세금이 하나도 그동안 부과가 안 됐다면 전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계산되는 거죠. 근데 그중에 외국에서 얼마를 냈으니까 5원을 냈으니까 걔를 뺀 나머지 얼마만 국내에서 내면 된다. 100원만 국내에서 내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임퓨테이션 제도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중과세 조정하면 만약 이게 뭐에 걸리지 않는다면 한도에 걸리지 않는다면 완벽한 제도예요. 한도에 안 걸리면 이게 한도 내의 금액이잖아요. 한도 내의 금액은 한도에 안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세액공제가 다 돼버리면은 그러면 완벽하게 이중과세가 조정이 된다고요. 거기까지도 지금 동의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요즘에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기업만 하더라도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요즘에는 해외 진출을 많이 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그만큼 좀 자본력이 좀 돼서 그런지 반대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제발 좀 투자해 주세요 막 해가지고 반대로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막 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막 주고 막 오히려 그랬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좀 반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외국에 진출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진출하거나 외국에 있는 회사에 출자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대기업들은 진짜 많고요. 중소기업들도 이런 경우가 막 있어요. 중소기업들도 실제 공장들 있죠. 직접 만드는 공장들. 또 우리나라에서 워낙 또 이제 그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공장 현지 공장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다니까요. 현지 법인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서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많다 적다 많다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이 간접 외국납세액 있잖아요. 생각보다 이게 한도가 굉장히 심하게 걸려요. 굉장히 심하게 걸립니다. 한도가 굉장히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세액공제가 잘 안 된다고 본 거예요. 한도에 심하게 걸려서 세액공제가 이론적인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세액공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중과세가 실질적으로 조정이 잘 된다,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렇게 본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게 지금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 지금 전 정권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는 그렇게 본 거예요. 이게 지금 한도에 너무 심하게 걸려.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중과세 조정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세금 내고 여기서도 조정이 잘 안 되니까 세금을 어느 정도 좀 내는 거야.
세금을 2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안 되니까 이쪽에서 얘가 한도에 심하게 걸리니까 여기서 이중과세 적용이 잘 안 되니까 세금을 이쪽에서도 또 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이 다국적 기업들이 여기서 번 돈을 안 가지고 오는 거야. 배당 결의를 안 해. 배당 결의해가지고 가지고 와버리면 어차피 이중과세 적용이 잘 안 돼. 여기에서 심하게 뭐에 걸려 자꾸 한도에 걸려. 그 이중과세 적용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왔는데 세금을 또 내니까 야 가져오지 마. 그럼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하느냐? 야 거기 놔둬. 야 거기 놔두고 나 지금 거기에다가 어차피 나 지금 제2 공장도 짓고 할 건데 어차피 거기다 지을 거야. 야 가져오지 마. 배당하지 마. 야, 갖고 있다가 그냥 거기다 뭐 할 거니까 좀 이따가 제2 공장 만들고 또 기계도 막 사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놔둬. 야 걔는 배당하자. 배당해봤자 이중과세 적용이 잘 안 돼. 뭐에 심하게 걸려 지금. 한도에 심하게 걸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 자금을 배당 결의를 안 하는 거야. 대주주니까 배당 결의 하면 되거든요. 결의를 안 해. 그러니까 국내에 돈이 안 들어와. 자, 국내에서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국내에서 돈이 돌려면 돈이 있어야 돌죠. 국내에 돈이 들어와야 돌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데 아예 국내에 돈이 들어오질 않네. 돈은 지금 다 어디서 벌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쪽에서 벌었으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거를 배당 결의를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본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 전 정권에서 이거 만들어 가지고 야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할게. 너 여기서 이렇게 이거 배당하는 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이중과세 적용 안 할게. 어디에도 심하게 걸리니까 자꾸 이렇게 여기서 심하게 걸려가지고 안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 100% 이중과세 안 되게 할게. 너 이렇게 지금 얼마 배당했어? 지금 너 이렇게 20원 배당했어? 그러면 자 간접명령세 계산하기 전에 딱 이렇게 20원 된 거잖아요. 520원. 그러면 그 20원 여기서 배당한 거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있잖아. 그거 100% 수입 배당금 입금을 받게. 이렇게 여기에서 그냥 아예 뭐 해버리겠다고요? 자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무슨 외국납세액이요? 무슨 외국납세액이요? 간접 외국납세액으로 해가지고 이중과세 적용하려면 나중에 외국납세액 공제를 해야 되거든요. 응? 일단 소득 자체를 전 소득으로 만들기 위해서 간접 외국납세액을 가산 조정하고요. 입금산입. 그래서 소득 자체를 새 전소득인 525원 만들고요. 세를 곱해가지고 산출세액 구한 다음에 걔를 외국납세액 공제용도를 빼가지고 이중과세를 조정해 줬는데 여기에서 심하게 뭐가 자꾸 걸리니까 한도가 걸려가지고 이중과세 조정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예 무슨 결의 안 해버리는 거야. 그냥 배당 결의를 안 해. 자꾸 투자도 어디에 돈을 거기다 놔두니까 돈을 가지고 오면 투자할 때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안에서 할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아예 돈 자체를 거기다 놔둬버리니까 그럼 당연히 어디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겠어요. 다시 재투자가 여기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경기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그쪽 나라의 경기 활성화를 자꾸 시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이 다국적 기업들한테 아니야 너 이중과세 우리가 완벽하게 조정해 줄 테니까 다 가지고 들어와. 배당 결의 다 해. 다 들어와. 돈이 갖고 들어와. 우리나라 안에서 뭐 해. 라고 지금 하려고 아예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아까 그런 간접 외국납세 계산해가지고 가산 조정한 다음에 나중에 외국납세 공제를 해가지고 이중과세 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너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받은 거 있어? 그럼 그거 다 뭐 해줄게.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해줄게. 이렇게 아예 과세 안 해버릴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소득 자체가 얼마가 돼버리는 거니까 500. 무슨 말인지 되세요? 여기다가 세를 곱하면 그냥 100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거기 보니까 교재 보니까 100%가 아니라 몇 퍼센트 해주기로 했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보내는 과정에서 여기서 외국에서 돈을 송금하고 송금받고 하는 과정에서 비용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비용들이 그동안 쭉 보니까 대충 한 배당 금액의 5% 정도 되더라. 과거 경험에 비춰 보니까. 그럼 어차피 여기서 보내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얼마 발생할 거니까 5% 발생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20원에 5% 하면 1이죠 1. 1만큼의 수수료가 발생할 거니까 어차피 걔는 비용 처리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얼마만 입금을 세입하면 95%는 얼마? 이렇게 하면 그러면 501원인데 보내는 과정에서 또 뭐가 발생할 거니까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거니까 그 1원마저도 또 비용 처리될 거 아니야. 그거는 여기 안 보여지는 거지만 아무튼 그게 별도로 또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당 받은 금액 누구로부터? 외국 무조건 누구로부터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외국 자회사가 아닌 회사한테서 배당을 받은 거는 이중과세 문제가 아예 없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회사여야지만 되는 거죠?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야. 그러면 그거의 95%를 뭐 해줄게? 입금
불산입 해줄게. 그러면 수수료 등의 5% 발생해서 결국에는 네가 20원 보내면 20원 다 과세가 안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얼마만 남는 거야? 500만 남는 거야. 몇 퍼센트만 입금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이건 뭐 지급이자 차감액도 없어요.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몇 퍼센트 입금세 하겠다고요? 그냥 95% 곱한 금액을 입금 불산입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핵심이 외국에 있는 A 회사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외국 자회사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외국 자회사여야지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중과세를 주관한다고요? 이렇게 그냥 끝. 아주 간단하죠. 너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받은 거 있어? 그거에 몇 퍼센트? 95%를 뭐 할 거야? 입금 불산입해가지고 이중과세 적용할 거야. 원래 100%로 했다가 수수료 등이 5% 발생하니까 오케이 그거 고려해서 95%만 입금 불산입하기로 한 거예요. 제발 좀 어떻게 해라. 배당 결의 해라. 국내 돈을 가지고 들어와라. 그래야지 국내에서도 뭔가 투자도 하고 할 생각이 돈이 있어야 투자도 하고 뭐하고 할 거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일단. 그렇게 만들려고 전 정권에서 이거를 급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좀 어려운 얘기라서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 얘기들은 아직은 몰라도 돼요. 아직은 몰라도 되고 지금 얘기한 것만 알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막 그 62페이지에 그럼 세무조정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입금 불산입하고 수입 배당금 받은 거에 몇 퍼센트를 95%를 거기에 금액을 집어넣고 소득 처분은 기타 또는 뭐라고 돼 있죠? 마이너스 유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유보. 근데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하는 경우가 그 밑에 이제 나오거든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유보를 한다? 지금 몰라도 돼요. 그냥 심화 과정에서 얘기할게요. 지금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하는 거는 소득 처분이 일단 얘도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타 마이너스 유보라는 거는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공부합니다. 아직은 몰라도 돼요. 심화 과정에서 공부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 동그라미 치고 걔는 심화 과정에서 외국 자회사로부터 얻은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도 소득 처분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것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심화 과정에서 할게요. 더 어려운 얘기들이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외국 있잖아요. 근데 얘가 어떤 나라인지 봤더니 얘가 지금 조세 회피처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조세 회피처라고 해서 국제 조세 조정이라는 법률에 의하면 조세 회피처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법인세를 안 내는 아니면 법인세를 굉장히 적게 내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름도 잘 못 들어본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들 무슨 버지니아 군도 뭐 이것도 다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조세 회피처예요. 조세 회피처. 그 조세 회피처에다가 거기다가 회사를 설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여러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 여러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들을 이쪽으로 다 이전시켜. 여기 출자해가지고 조세 회피처라는 데에다가 법인 하나 만들어요. 법인 하나 만들고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어요. 종이상의 회사를 만들어 놓고서 각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이쪽으로 다 이전시켜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이제 얘 주주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배당 결의를 안 해요. 그럼 법인세도 거의 안 내고 아니면 아예 버지니아 군도는 법인세율이 0%예요. 법인세를 내질 않아요. 법인세 0%고 여기서 모든 소득 이쪽으로 다 이전시켜서 소득을 다른 데는 없게 만들고 여기만 소득을 이만큼 만드는 거죠. 소득이 다 여기를 거치게 만드는 거야. 소득을 그런데 뭘 안 내? 여기 이 종이상의 회사도 법인이니까 법인이 벌어든 소득인데 뭘 안 내는 나라야? 법인세를 안 내는 나라죠. 그죠? 그러한 다음에도 배당 결의를 하더라도 조금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해버리거나 어차피 종이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돈 쌓아준 돈 있잖아요. 어차피 얘가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 실질적으로 얘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소득 쌓아놓고 배당 결의하면 굳이 배당 결의하는 순간 얘 무슨 소득이 되는 거니까 배당으로 인한 소득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쪽에서 또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는 종이상 회사니까 그 소득 실질적으로 누가 다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갑이 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결의도 안 해. 그런 나라가 있다고요. 그런 나라에다가 그런 종이상의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막 만들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이거 되게 좋아하는 기업이 있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거 되게 좋아하는 기업이 있어요. 조세 회피처에다가 무슨 페이퍼 컴퍼니들이 이름이 다 어떻게 되냐면 무슨 투자회사, 무슨 투자기구 이렇게 이름 돼 있는 것들이 다 페이퍼 컴퍼니예요. 실체가 없는 종이상의 회사거든요. 근데 이런 버지니아 군도나 이런 데에다가 막 그런 무슨 투자회사 이런 투자회사들 막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있어요. 대기업 중에서 그 여기 투자회사 이름이 몇 개나 만들었거든요. 그 투자회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L1 투자회사, L2 투자회사, L3 투자회사 이렇게 막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다 페이퍼 컴퍼니예요. 여기에다가 이런 조세 회피처에다가 막 이런 투자회사들 막 만들어가지고 조세를 뭐 하고 있죠 지금? 회피하고 있죠, 그렇죠. 어느 대기업인지 지금 여기 다 지금 제가 이렇게 다 힌트를 줬는데 L이에요. 요즘 상황이 좀 별로 안 좋죠. 요즘 상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잠실에 있는 큰 건물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 건물이 그런 기업이 있어요. 걔네들 상황이 별로 안 좋죠.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세금 잘 안 내려고 그런 짓을 좀 많이 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무튼 얘가 조세 회피처잖아요. 이 나라가 그 조세 회피처에 지금 이런 특정 외국 법인을 만든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중과세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 조세 회피처다 보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심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런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특정 외국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거예요. 걔네들도 다 무슨 요건을 다 충족했고요. 외국 자회사 요건을 다 충족했단 말이죠. 근데 걔네들은 95% 수입 배당금 입금세입 적용하지 않겠대요. 왜냐면 이거는 너무나 완벽하게 이중과세를 적용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 적용하지 않겠대요. 이거 적용 안 하면 옛날 방법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거. 옛날 방법이 뭐였죠 아까? 옛날 방법이 뭐였죠? 뭐였죠? 간접 외국납세액 계산해가지고 가산 조정하고 나중에 걔를 외국납세액 공제용도를 빼는 거. 대신에 뭐에 심하게 걸리는데 한도에 심하게 걸리더라도 그 방법으로. 그럼 완벽하게 이중과세 적용이 안 되지만 어차피 얘는 무슨 처에 있으니까 조세 회피처에 있으니까 심하게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의 외국 자회사로부터 그런 나라의 조세 회피처에 있는 그런 특정 외국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95% 수입 배당 입금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적용한다? 옛날처럼 간접 외국납세액으로 이중과세를 적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61페이지에 입금불산, 그러니까 외국 자회사의 범위 나오고요. 입금불산 계산 어렵지 않죠? 그냥 수입 배당금의 몇 %예요? 95% 곱한 걸로 입금불산 하면 되고요. 적용 배제 1, 2, 3번이 있는데 적용 배제 1, 2, 3번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아까 얘기한 그겁니다. 어디에 있는 거죠? 국제조세 조정이라는 법률에 따라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거기에 막 따라 나와 있는 어느 나라에 있는 거예요? 조세? 그 국제조세 조정하는 법률에 따른 조세 회피처에 지금 외국 자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한테서 배당을 받은 거는 뭐에 적용을 배제한다? 수입 배당금 입금불산 95%의 수입 배당금 입금불산 적용을 배제한다. 수입 배당금 입금불산 적용을 배제한다. 그럼 아예 이중과세 적용 안 할 거냐? 옛날 방법 있잖아. 그래서 간접 외국납세액도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옛날 방법 있잖아. 옛날 방법. 옛날에 어떻게 간접 외국납세액 계산해가지고 걔를 세전소로 만들기 위해서 가산조정하고 가산조정한 다음에 세율 곱해가지고 산출세 구한 다음에 간접 외국납세액을 세액 공제용도를 빼는 거죠. 다만 뭐에 걸린다고요? 한도에 좀 심하게 걸려요. 한도에 좀 심하게 걸리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이중과세 조정한다. 그래서 거기 1, 2번 딱 묶어가지고요. 옆에다가 간접 외국납세액으로 이중과세 조정. 뭐는 안 하는 대신에 95% 수입 배당금 입금불세액은 안 하는 대신에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1, 2번 거기 가로 4번에 1번 2번 가로 4번에 1번 2번 그게 다 그냥 뭐예요? 조세 회피처에 있는 그런 페이퍼 컴퍼니. 근데 걔네들이 무슨 요건을 충족한 거예요? 외국 자회사 요건을 충족한 거죠. 걔네들한테서 받은 배당은 이중과세 문제가 심하지 않으니까 95%의 수입 배당금 입금불세 적용을 배제한다. 대신에 뭐를 적용한다? 간접 외국납세액으로 해가지고 이중과세를 적용한다. 근데 거기 3번은 뭐냐면 3번은 혼성 금융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게 어떤 금융 상품이 있는데 요게 요렇게 보면은 자본인데 요렇게 보면은 그게 차입금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섞여 있는 거예요. 성격이. 그러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뭐 전환사채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전환사채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왜냐면 지금 누가 배당하는 거니까 지금 저 외국에 있는 외국 자회사가 나한테 배당하는 거니까 그쪽 나라에 있는 특이한 금융상품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금융상품이 아니라 그쪽 나라에 있는 좀 특이한 금융상품. 이게 섞여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상환 우선주 같은 경우도 얘기했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본금이 주식을 발행한 거니까 자본 출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회계 처리할 때 국제 기준에서는 뭐처럼 하죠? 그거를 부채처럼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채처럼 봐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는 그런 금융 상품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본이고 어떻게 보면 부채고 이게 두 개의 성격이 섞여 있는 그런 상품이 있는데 외국에 있는 특이한 혼성 금융 상품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지급하는 쪽에서는 그게 차입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하는 쪽에서는 지급할 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뭐를 주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지급한 걸로 보는 건데 물론 지급하는 쪽에서는 그게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자본의 출자로 봐요. 그러니까 받을 때 뭘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배당금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상품이라고요? 혼성 금상품이어가지고 내 쪽에서는 뭔데 지금? 내 쪽에서는 수입 배당금인데 저쪽에서 줄 때는 그게 뭘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자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러면 무슨 과세 문제가 없다고요 지금. 그렇죠. 준 쪽에서 뭐가 되는 거냐? 이자 비용이 되는 거니까 주는 쪽에서 이자 비용은 비용 말 그대로 비용 아니에요 비용? 그죠? 송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쪽에서 뭐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주는 금액이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소득이 줄고 받는 쪽의 소득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저쪽도 세금 내고 나도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저쪽은 나한테 주는 금액이 송금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세금을 안 내고 내 쪽에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이거는 무슨 과세 문제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이중과세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특이한 혼성 금융상품이 있다고요. 이건 우리나라 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쪽 나라죠. 아주 외국에 있는 특이한 상품이 있는데 줄 때는 뭐가 되는데요. 줄 때는 섞여 있는 거라서 줄 때는 뭘로 처리하는 건데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받는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걸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배당금으로 처리하는. 왜냐면 이 금융상품이 섞여 있는 금융상품이어가지고 특이한 금융상품이어서 외국에 그런 금융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지급할 때는 뭐가 되는데 이자 비용이 되는데 받는 내 쪽에서 수입 배당금이 되니 이거는 무슨 과세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과세 적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중과세 적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95% 수입 배당 입구세를 적용하지 않는 거는 거기 3번 옆에다가 이중과세 문제가 없음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죠. 걔는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니까 수입 배당 입구세를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외국 자회사 등에 대한 수입 배당금 외국불산입은요. 나중에 이제 또 간접 외국납세액 공제 파트에서 또 한 번 공부하고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이때 얘기하지 않았던 좀 더 몇 가지 얘기를 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은 딱 여기까지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막 주의사항에 동그라미 1번, 2번, 주의사항에 1번, 2번, 3번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주의사항에 1번 있잖아요. 그 1번도 이게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42페이지의 자본준비금 감액에서 받은 배당이랑 연결되는 거라서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거 언제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심화 과정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가로 5번 주의사항에 동그라미 1번 있죠? 그게 42페이지랑 연결돼요. 근데 그 42페이지 내용 자체를 언제 공부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은 지금 몰라도 된다는 거죠. 옆에다가 심화라고 적어 놓으세요. 복습할 때 읽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안 배운 거 안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3번도 나중에 한꺼번에 할 겁니다. 지금 3번은 나중에 8장 공부할 8장 9장 8장 9장 공부할 때 또 이 얘기가 나와서 그때 가서 또 언급하겠습니다. 8장 9장 2번만 볼 거예요. 동그라미 2번만 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만 그것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얘기들이었어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나 더 볼 텐데 가로 5번에 지금 가로 5번에
주의사항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제가 이건 이렇게 볼게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외국에서 배당을 받았어요. 나는 지금 내가 갑법인 배당을 지금 얘가 나한테 배당을 하는데 외국 자회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가 나한테 배당을 100원 이렇게 수수료는 이제 고려하지 않고 자 그러면 갑법인은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차변의 현금 대변에 배당금 수익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배당을 외국에서 보낼 때는요. 보낼 때 그쪽 나라에서도 뭐를 하고 보내냐면 그렇죠. 원천회수를 하고 보내는 거예요. 원천회수를 하고 보내요. 아니 왜냐하면 이쪽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자기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세금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소득 중에 세 가지 소득은 자 우리나라에서 세금 자 법인세는 언제나 3월 달에 내는 거거든. 소득세는 5월 달에 내는 거거든. 그쪽 나라도 소득세나 법인세 내는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고 기한이. 그래서 그때도 와서 세금 내야 된다. 근데 쟤는 지금 얘 주주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당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번 돈이니까 너 법인이지. 너 내년도 3월 달에 1년 동안 벌어들인 거 그 다음 년도 3월 달에 와서 신고해야 된다. 와서 꼭 해. 너 우리나라 본 소득이니까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 법인 너도 우리나라 납세무가 있어. 네. 그러면 걔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막 3월 달에 비행기 타고 와서 세금 내고 막 이렇게 하고 다가와서 악수하고 가고 막 그래요. 오라고 하면 안 오죠. 네가 와라 막 이런 거지. 내가 안 가. 다시 말하면 만약에 걔가 여기에 지점을 설치했잖아요. 지점을 설치하면 여기서 세금을 벌어들이는 걸 여기서 내야 되는데 안 내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걔네들의 지점이 있다는 거는 자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공장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근데 지금 이거는 얘 공장이 아니야. 얘가 출자한 거지. 여기 공장은 이 회사 이 나라 거지. 얘 게 아니죠. 근데 얘가 지점을 설치하면 제 재산이 이쪽 나라에 있죠. 여기에다가 뭐 지점 설치하려면 거기 뭐 건물도 하나 좀 있을 거고 거기다 뭐 공장도 설치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사무실이라면 거기 사무실 건물도 있을 거고 거기 안에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면 지점이 있다는 거는 갑이 이쪽 나라에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면 그 자산을 이쪽 나라에서 뭐 할 수 있죠? 압류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얘가 출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산은 얘 거예요? A 회사 거예요? A 회사 거니까 갑게 아니니까 여기 A 회사 거 자산을 압류를 할 수 없어요. 갑이 세금을 안 냈는데 A 회사 거 압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금을 안 내니까 갑이잖아요. 근데 그 여기 있는 자산이 갑의 자산이 아니라 A 회사의 자산이니까 뭐를 함부로 못하죠? 압류 등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기업에 외국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들이 투자한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걔네들한테 이자도 줄 수 있고 배당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한테 너 국내 원천소득이니까 와서 세금 내야 돼. 자 개인은 5월달, 법인은 3월달, 오케이? 그럼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걔네들의 뭐가 없죠 여기에 지금 근거지가 없어, 자산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내면 우리 징수 절차 한번 잠깐 얘기했나요? 안 내면 독촉장 보내고 막 이런 거 그런 얘기 세금을 안 내면 납부고지서를 보내고요.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테 안 내면 독촉장이라는 거 보내고요. 그것도 그 독촉장에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압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산이 있어야 압류를 하지. 없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분명히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인데 압류 같은 걸 못하니까 그건 아예 보낼 때 뭘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인수를 어느 정도 하고 보내는 거예요. 원천인수를 하고 보내는 겁니다. 쟤네들이 와서 신고 안 하면 원천인수한 거라도 거둔 거니까. 이게 정확한 세율은 아니겠지만 원천인수 세율을 딱 몇 %라도 걷는 거예요. 그 세 개가 있어요.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도 줄 거 아닙니까? 송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원천인수를 하는 소득이 세 개가 있어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그리고 사용료 소득이라고 해서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용료 소득은 로열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어떤 기업의 기술을 전수해 준 거지. 그러난 다음에 매달 100만 원씩 3년간 받기로 한 거야. 기술 전수해 주고 갔죠. 자, 얘 재산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술 전수해 주고 우리는 계속 여기 있는 법인은 쟤한테 계속 매달 얼마씩 100만 원씩 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쟤네들의 사용료 소득.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로열티 그런 거예요. 사용료 소득. 그것도 여기 자산도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줄 때마다 뭘 하고 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마찬가지야. 이쪽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이쪽 나라에 있는 법인에 투자할 수 있잖아. 그래서 배당, 이자,
사용수익을 받는다면 이쪽 나라에서도 줄 때 뭐 하고 줘요? 원천 인수를 하고 주는 거예요. 원천 인수 합니다. 원천 인수세율은 이제 조세 조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원천 인수를 하게 되면 그 각 나라마다 세법,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외국의 법인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25% 원천 인수하게 돼 있어요. 법인세법,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근데 25% 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쪽 나라에 진출할 수도 있고 그쪽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뭐가 진출해가지고 서로가 서로한테 이자나 배당을 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조세 조약을 맺어요. 자, 이런 것들도 개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말 문제로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그쪽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뭘 맺어요? 조세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그래서 야, 니네 나라에 우리나라 법인이 진출해가지고 니네가 우리나라 법인한테 배당금 쏠 때 그때 원천인수 니네 얼마니? 각 나라 법인세가 다 다르니까. 우리나라 우리는 25%인데 그러니까 쟤네가 우리는 38%인데 와 우리가 이겼다 이래요? 그러면 지금 뭔가 형평성이 안 맞잖아. 야, 우리는 무조건 외국 법인들한테 배당을 줄 때 얼마로 원천인수 하라고 돼 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25로 돼 있고 저쪽 나라는 그게 아니라 다른 세율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 아깝다 우리는 25인데 그럼 그냥 말아요? 걔네들이 조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각 나라 조약은 나라끼리 맺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조약이 한 100개 조금 안 되나? 조세 조약이 조세적으로 맺고 있는 나라들이 한 100개 정도 돼요. 100개 안팎이에요. 정확한 날짜 뭐 맺기도 하고 뭐 그만두기도 하고 하니까 100개 안팎이에요. 100개 안팎의 나라들하고 다 조세적으로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어떻게 둘이 어떻게 하죠? 그런 것들 우리나라 법인세는 25년은 38이지만 야 우리끼리는 우리나라 내국법인이 니네 나라에 투자해가지고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법인한테 니네 나라 법인이 투자해가지고 배당을 받거나 우리는 똑같이 10%로 하자. 이렇게 두 나라만 딱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하는 거랑 다르고 홍콩이랑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는 법인세법에 있는 각 나라의 법인세법에 있는 것보다 더 낫더라고요. 이렇게 더 낮게 해서 둘이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걸 조세 뭐라고 한다고요? 조세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세 조약. 각 나라끼리 그렇게 약속을 맺는 거죠. 그 조세 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10%로 돼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여기서 몇 퍼센트 원천인수 하는 거예요 지금? 1000을 보내는데 얼마 원천인수 하는 거예요 지금? 100 원천인수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현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배당금 수익은 얼마고요? 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금 여기서 원천인수된 금액은 내가 받는 거에서 떼인 거니까 내 돈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걸 뭐라고 처리하냐면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 뭐까지 지금 고려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지금까지는 원천인수가 된 거를 말하지 않고 했었는데 원천인수가 된다니까요 다. 각 나라마다 다 조세 조약을 맺어가지고 원천인수율이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만약 10%로 가정한다면 쏠 때 10% 원천인수 하고 900을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보세요. 세법은 몇 퍼센트 수입 배당금이 근데 얼마인데요 지금? 수입 배당금 수익은 얼마예요? 1000이잖아요. 1000. 그럼 그게 95%니까 950원만큼은 입금세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입금세입 되는 거니까 아까 똑같아요. 지금 입금세입 되는 금액은 순자산은 증가했지만 입금세입 하는 금액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순자산은 증가한 거니까 바로 뭐에 증가를 한다고 그랬죠? 자본에 증가하는 금액이 얼마고요? 950원이고 배당금 수익은 얼마 되는 거예요? 배당금 수익은 50원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도 지금 이해되시는 거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현금 얼마 받았고요 지금? 그러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지금 처리하자. 여기를 그냥 똑같이 얘처럼 세법이 또 뭘로 인정해 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잘 보세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당기순이익은 1000이에요, 900이에요. 그렇죠. 예로부터 받은 배당으로 인해서 배당금 수익 1000에 비용 얼마? 100.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은 지금 얼마냐면은 예로 인한 당기순이익은 지금 900이에요. 그런데 900인데 입금불사입을 지금 하는데 얼마를 입금세입하는 거죠? 세무정할 때 비용 송금 그대로 인정되는 거고 수익 중에서 95%만 자본돼서 입금불사입 되는 거니까 또 입금불사입하면 세무적인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각사도 금액이 얼마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수입 배당금의 입금불사입 95%만 입금불사입하게 되면은 그러면 오히려 소득이 마이너스가 돼 버려요.
이중과세를 적용하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소득이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이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95% 수입 배당금 입구세입 하려면 소득 자체를 900원에다가 900원 그냥 놓고 난 다음에 950원 수입 입금세입 하는 게 아니라 소득을 똑같이 세 전소득으로 만든 다음에 세 전소득 얼마로 만드는 거예요? 자, 세후에 얼마인데요? 지금 소득이 세후에 900인데 세 전소득으로 만들려면은 이 비용 처리한 금액을 다시 어떻게 하면 되죠? 그저 송금, 불산이. 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되죠. 얘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렇게. 그러면 소득 자체를 세전소득인 얼마로 만든 다음에 1000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의 95%를 입금산입하면 그럼 소득이 얼마가 되는 거니까 5%는 50원. 그리고 50원은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수수료로 비용이 처리되는 거니까 정확히 얼마가 돼요? 빵.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 95% 수입 배당 입금세입을 적용하려면 그러면 이 100원만큼 돈 나간 거를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소득 자체를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해가지고 지금 단기순이익이 얼마인데 900인데 일단 외국에서 원천 인수된 세액을 송금 불산입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무조정 하게 되면 이거 먼저 이거하고 이것만 벌써 세무조정 한번 해보세요. 이거하고 이거 먼저 이렇게 얘하고 세무조정 먼저 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한 거를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세 전소득이 얼마가 되는 거니까 1000. 그렇죠? 세무조정하게 되면 요 현금형은 똑같고 세무광고 이쪽으로 오고 사회외출 가는 거니까 IS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입금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사회외출에 대한 차이 100원 하고 외국에다 내는 세금이니까 기타 사회외출 외국 법인에 대해 내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00원만큼을 송금, 불산입, 입금산입에서 가산종을 하고 그러면 세전수득이 얼마가 된 다음에 1000원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를 비교해가지고 세무조정 하는 거죠. 얘랑 비교하는 거니까 또 95%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입금세입 된 거니까 얘랑 비교하면 세무조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당금 수익 950원 없어지면서 950원이 자본의 증가가 되는 거니까 입금 불산입 950원 자본의 증가 기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득이 이제 얼마 되는 거고요? 50. 그리고 50은 얘가 한테 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니까 수수료.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 당연히 이쪽 나라에서 뭘 하고 줄 거니까 원천 인수를 하고 줄 거란 말이죠. 그 원천 진수가 된 그 세액에 대해서 뭐를 하고 95% 수입 배당금 입금세입을 해야 된다고요? 송금 불산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거랑 비교하는 게 지금 뭐예요? 이거랑 비교하면 세무조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송금 불산입.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득 자체를 무슨 소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전소득으로 만든 겁니다. 소득 자체를 세전소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95% 수입 배당 입금세입 해야지만 아구가 딱 맞아 들어가는 거다. 세전소득으로 만든 다음에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겁니다. 간접 외국납세액도 세전소득으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외국납세액 공제가 들어가는 거고요. 95% 수입 배당금 입금세입도 세전소득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세전소득을 만드니까 900이 다시 얼마가 된 거예요? 1000이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의 95%인 950원을 수입 배당 입금세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 입금 불산입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가로 열고 외국에서 뭐 된 세액 원천 지급된 세액은 뭐 한다고요? 송금 불산입을 하고 95%의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하는 거다. 송금 불산입을 하지 않고 해버리면 아구가 안 맞죠. 그럼 아까 송금 불산입 안 해버리면 세후 금액이 얼마가 돼버리니까요. 소득이 지금 당기순이익이 900 거기다 950원을 입금 세입해버리면 소득이 마이너스 50이 돼버리는 거니까 수수료가 또 발생할 거니까 마이너스가 더 커지네. 그럼 뭔가 아구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중과세를 조정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이 딱 0이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외국에서 원천유된 세액을 송금 불산입을 한번 해야 된다. 얘랑 비교하는 걸 먼저 하고 그래서 세전소득인 1000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해서 95%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하면 되고 그러면 소득이 얼마 남아요? 좀 50 남지만 저기 쪽 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이 또 50원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똔똔 된다. 망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은
지급자 차감에 이런 거 없습니다. 개념이 중요한 거지. 개념이 좀 어려운 개념들이었어요.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거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쉬었다가 이제 송금 사장 송금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